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무릎 골수줄기 편입니다. 지금 전국에 무릎 골수줄기 치료 받으시고 보험금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 많다 그죠? 오늘 영상은 크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보험금 지급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술 적정성. 네, 이 시술 적정성이란 게 뭐냐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새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여기로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 치료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 논문이라든지 뭐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이게 치료로 정상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겪고 있으신 이 무릎 골수줄기도 당연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넘어가 있고요. 거기서 채택이 되고 통과가 돼서 여러분들이 시술을 받게 되신 건데, 제가 첫 번째 산으로 말씀드린 게 시술 적정성이었습니다. 이 시술 적정성이란 게 뭐냐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 환자들을 대상군으로 치료를 해라는, 쉽게 말해서 적응증,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 대상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응증 대상입니다. 내용 보시게 되면 ICRS라고 돼 있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MRI를 직접 찍어야만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뭐 동네 병원 혹은 뭐 의원급의 MRI 기계를 둔 곳은 잘 없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엑스레이로 판독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엑스레이는 KL 그레이드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 KL 그레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의 병기를 나타낸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0부터 4까지가 있고 0일수록 관절염이 없는 거, 4일수록 관절염이 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적응증 설명드렸을 때 2, 3등급에 해당해야만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육안으로 대략적으로는 구분이 가실 겁니다.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감원에서 보도지침을 하나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손 보상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험사는 여러분들이 이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KL 그레이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료 자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여러 조사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촬영해 놓으신 엑스레이상 KL 그레이드가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KL 그레이드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산입니다. 입원 적정성. 앞서 설명드린 수술 적응증 관련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산을 넘지 못하면 통원 한도인 맥시멈 25만원 정도 선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건이 종결돼 버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신의료기술이 통과되면 되게 귀찮습니다. 사실 첫 번째, 비용이 비싸다. 그러면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높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원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보험금 지급이 안 됐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 민원 성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일일이 여러분들 보상 담당자가 하나씩 응대하면서 싸워야 돼요. 근데 이거 귀찮죠. 왜냐면 보상팀 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대원칙으로 큰 금액이 안 나갈 수 있는 선에서 면책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통원 한도로만 지급하겠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함부로 지급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급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근거들이 필요한데, 우리 예전에 백내장 때 당해보셨죠? 의료 자문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의료 자문 자체도 보험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지출되게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자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이게 의료자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아내야 되고, 뭐 병원 간 경위라든지 여러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가 얼추 한 30만원 정도 돼요. 두 번째, 뭐 보험회사에서 대학병원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이제 자문 비용 같은 게 발생하겠죠. 이 비용. 세 번째, 그 발생해서 나온 의료자문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학병원 접수해야 되고 자문 비용까지 발생하죠.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통상적으로 한 5, 6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뭐다? 이러한 비용 발생하는 절차들을 과감히 생략해버리고 우리는 당신이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입원 한도인 5천만 원 적용을 안 하고 통원 한도인 25만 원 한도로 지급하겠다라고 공문을 날려버리면 이거는 지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돈을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자기들 지급권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했는데도 보험사가 통원 한도로만 보험금을 지급해도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입원 한도로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의 체류 시간이 6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그냥 가만히 6시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6시간 동안 치료가 필요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왜 경과관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험금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시술은 일반적인 주사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장골릉에서 골수를 채취합니다. 이거 필요에 의해서 장골릉 깨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뼈를 부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채취한 거를 키트에 담아서 원심 분리해서 무릎에 주사를 하는 주사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품에서 주사액 빼가지고 여러분한테 넣는 주사랑은 다릅니다. 자, 그럼 이 시술에 필요한 총 시간이 얼마 정도냐? 뭐 환자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럼 빠르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이 시술을 아까 말한 6시간 한참 모자라죠. 이 다음은 경과관찰이 필요했냐 안 했냐입니다. 우리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그냥 걸어서 태어나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설명드렸습니까? 이거 장골릉 깨고 골수 채취해서 원심 분리한 다음에 무릎에 넣어야 되는 주사 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취하고 뼈 찾아서 뼈 부수고 골수 빼낸 환자 시술 끝났다고 걸어서 퇴원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일반 주사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무릎 관절은 되게 좁습니다. 이 좁은 데다가 채취한 골수, 줄기, 농축, 액을 무릎에 주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직접 맞아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통증도 심하고 무릎이 뻑뻑해서 걷기가 잘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걸어서 당장 퇴원하세요가 가능합니까? 자,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허위 입원 채우기 위해서 6시간 우겨넣기 내용입니까? 실제로 경과관찰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네, 물론 보험회사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해마다 신의료 기술은 계속 통과가 되고 청구되는 금액은 높아지고 또 뭐 실제로 병원의 브로커 연계를 해가지고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 이런 거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환자들에게 보험사의 입장을 통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드려야 하다 보니 디테일한 내용이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2부 타임에는 박근정 손해사정사 함께 모시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